네, 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서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3개의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쑥쑥 크는 블루오션이 이제 K바이오가 동남아에 진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동남아 시장이 최근에 K바이오 시장이 좀 크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관련된 어떤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16개월 만에 주가 5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요. 그에 따라서 증권가들의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모멘텀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그래서 신한금융이 제3인터넷은행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터넷은행전은 이제 흥행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K바이오 시장에 대한 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보통 중국이라든지 이제 미국처럼 먼저 형성이 된 시장으로 진출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동남아 시장까지 세를 확장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동남아 시장에 대한 그 시장 진출하는 이유는 그만큼 동남아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남아에서 주요국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시장을 보면 그 작년 기준으로 베트남은 7조 원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약 12조 원의 의약품 시장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는 약 20조 원입니다. 그래서 국내보다는 이제 시장 규모가 아직까지는 작습니다. 하지만 성장률이 이제 동남아 시장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안에 국내 의약품 시장을 뛰어넘는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동남아 시장에 국내 의약품 업체들이 진출하기 좋은 여건들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한류 열풍이 좀 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이제 K-뷰티에 대한 그 선호도가 높고 이 K-뷰티에 대한 선호도가 그 K-바이오까지 연결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이제 대표적으로 휴젤입니다. 이 보톡스 시장에서 그 태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태국 보톡스 시장에서 점유율 약 33%를 휴젤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 중해제약이 이제 베트남 주요 제약사를 인수한 모습.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기업은 바로 이 셀트리온 그룹주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국과 싱가포르에 직판 체제를 구축을 했죠. 그래서 직판 체제를 구축했다는 것은 이제 따로 그 어떻게 보면 중개상을 끼지 않았다라는 부분이니까 그만큼 높은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모멘텀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제약바이오주는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에 많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뭐 팩사백 사태라든지 아니면 인보사 논란 그리고 임원의 주식 매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고 주가도 많이 빠졌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주가가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코롱티슈진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를 면하게 됐고요. 그래서 최근에 HLB가 리보세라닙에 대한 임상 성과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제약바이오주의 분위기는 지금부터 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앞서 말씀드린 셀트리온을 포함해서 다른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관심도 충분히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인데요. 16개월 만에 주가가 5만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장밋빛 소식이 좀 쏟아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건데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이 바뀐 것은 그 3분기 실적 발표 이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분기 영업이익이 7.7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예상했던 7조 원 초반대를 상회하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은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우선은 이제 그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낸드 플래시라든지 D램의 가격은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이 반도체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DXI 지수입니다. DXI 지수
지수가 최근에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들 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주고 있고 업계가 보유하고 있는 과다한 재고도 꾸준하게 소진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4차 산업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메모리 반도체 수요 꾸준하게 견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폰 부분의 이익 개선 기대감도 높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 노트 10 같은 경우 역대 최단 기간 판매량을 돌파했죠. 출시한 지 25일 만에 100만 대 판매를 돌파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노트 시리즈 중에서 가장 빠른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3차 예판까지 진행이 되는데 예판이 모두 마감된 그런 흥행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이런 스마트폰의 이 개선이 실적 개선을 이끌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5만 원을 돌파한 상황인데 주가를 놓고 보면은 1년 전 대비해서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1년 전에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지금의 2배 이상인 약 14조에서 15조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보다 영업이익은 반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더 높다라는 것은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선반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국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외국인이 최근 코스피 시장에서 적극적인 매수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삼성전자만 계속해서 매수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언제든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IT 부품주를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전략이 아닐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신한금융이 이제 제3인터넷은행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은행 부분에서 이제 흥행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인데요. 신한금융이 이제 인터넷은행에 뛰어들지 않기로 한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ICT 기업 동반자를 찾지 못했던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된 주요 규제도 한몫을 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 같은 경우 규제가 굉장히 조금 엄격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소유 구조를 보시면 산업자본은 발행 주식 총수의 34% 이내 지분만 보유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주주 적격성 신사를 보시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그리고 조세법 위반이 없어야 된다라는 요건이고요. 가장 엄격한 요건은 이제 최저 자본금입니다. 그래서 최저 자본금이 250억 정도에 달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제 지방은행과 동일한 것인데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엄격한 이런 구제 여건들 때문에 올해 초에 토스뱅크와 키움뱅크가 인터넷 은행에 도전을 했지만 고배를 마셨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마 둘 중에 한 곳 정도는 허가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두 곳 모두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토스뱅크가 아마 이번에 인터넷 은행에 다시 도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부분의 성과가 어느 정도 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이제 지켜볼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상장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어려운 여건들을 통과하고 국내에 이제 상장에 성공했다고 해도 수익을 낼 수 있을지는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진출해 있는 인터넷 은행은 이제 K뱅크와 카카오뱅크입니다. 각각 2017년 4월, 2017년 7월에 출범을 했으니까 출범한 지 한 2년이 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K뱅크 같은 경우 순이익이 마이너스 500억 원, 적자를 보고 있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순이익이 96억 원, 소폭 흑자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사실 모든 국민이 쓴다라고 볼 수 있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상장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여건에서 출발을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6억 원밖에 순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 업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제 요건도 엄격한데 그 요건을 뚫고 나간다 하더라도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리고 인터넷은행도 결국은 은행입니다. 근데 은행을 둘러싼 업황 자체가 지금은 별로 좋지
좋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도 계속해서 내려가는 중이고 부동산에 대한 규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뚫고 인터넷은행이 성장을 하려면 조금 더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약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국내 증시 역시도 쉬어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염두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IT 부품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